RAD 스튜디오 11 알렉산드리아의 새로운 RAD 스튜디오 11 IDE의 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RAD 스튜디오는 이제 하이 DPI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 말은 IDE가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이제 완벽한 비율로 깨끗하고 선명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두 개의 비교 스크린샷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이전 버전 IDE는 고해상도 화면에서 흐릿하게 표시됩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 윈도우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른쪽 RAD 스튜디오 11은 하이 DPI 스케일링으로 일반 텍스트부터 이미지, 그리고 기타 렌더링되는 화면, 그리고 코드 에디터와 폼 디자이너까지 고해상도 화면에서 모든 픽셀이 선명합니다. 이것은 RAD 스튜디오의 두 가지 테마인 다크와 라이트 테마 모두 동일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IDE 대부분이 델파이와 심플 빌더로 만들어졌고 VCL의 퍼 모니터 버전 2 하이 DPI를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사용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컬렉션과 가상 이미지 리스트 컴포넌트를 이용해 고해상도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 툴바의 아이콘, 시작 화면의 로고 등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지원할 수 있는 툴스 API 관련 새로운 API 등이 추가 개선되었습니다. 폼 디자이너도 하이 DPI를 지원합니다. 폼과 프레임, 데이터 모듈까지 원하는 DPI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로우 DPI이지만 손쉽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방식은 현재 모니터 DPI 또는 팀에서 통일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어몽키 디자이너는 실행하면 그대로 확대, 축소되는 등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폼 디자이너의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은 디자이너에서 VCL 스타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표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의 앱이 언제 어떻게 보일지를 실행이 확인한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제 폼 디자이너에서 디자인하는 동시에 VCL 스타일까지 화면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개별 컨트롤 스타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컨트롤 또는 폼 및 프레임의 개별 스타일을 적용해 여러 가지 스타일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폼 디자이너에서도 그대로 지원됩니다. 폼 디자이너에서는 개별 컨트롤 스타일을 변경하면 해당 컨트롤의 스타일이 디자인 시점에도 적용됩니다.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스타일 네임을 선택하면 화면 가운데 그림과 같이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스타일 목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기능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비활성화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서드파티 컴포넌트 때문입니다. 디자인 타임에서 스타일을 그리려면 컴포넌트의 코드 변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적용된 컨트롤과 미적용된 컨트롤이 혼합되어 있다면 해당 컴포넌트에서 아직 스타일 지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릴리즈에서는 폼 디자이너의 VCL 스타일 표시 설정을 기본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옵션을 바로 키는 것을 추천할 정도로 깔끔하고 훌륭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IDE에서 더욱 새로운 것들이 있지만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몽키 디자이너는 이제 힌트와 가이드라인을 갖습니다. VCL 디자이너와 같이 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 생산성 개선 및 안정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델파이 LSP 코드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C++ 코드 포매터가 있습니다. 클랭 포맷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clat 포맷 파일이 자동 선택되어 반영이 됩니다. 또한 하이 DPI와 함께 기본 편집기 글꼴도 콘솔라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콘솔라스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도 아주 멋지게 표시되는 글꼴입니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글꼴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중창 지원에 관련된 많은 기능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유닛의 폼 디자인과 코드 작성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모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중창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뷰 메뉴에 New Edit 윈도우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화면이 작으니까 조금 줄이고요. 이렇게 메인 폼에 폼 디자이너를, 그리고 새로운 폼에 이렇게 에디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개발자들, 대부분 개발자들이겠죠, 이제 멀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멀티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세 창을 띄워서 한쪽 화면에는 폼 디자인을, 한쪽 화면에는 에디트를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폼 크기가 엄청나게 큰 폼을 다룬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폼을 윈도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창을 이동하면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또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에서 폼 디자인을 표시를 하면 기존에 표시해 있던 이 폼 디자이너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디자이너를 옮기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 폼 디자이너를 표시하고, 이쪽에서는 코드를 편집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다시 무브 디자이너로 폼을 표시하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웰컴 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웰컴 페이지는 아이디 시작 시 최근 항목을 빠르게 열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등 매우 유용한데요. 기존 웰컴 페이지는 브라우저 인베디드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번 릴리즈에서는 완전히 네이티브 방식으로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이 좋은 점 하나는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컨텐츠를 제거하거나 크게 보거나, 최근 프로젝트 목록이 중요하다면 가장 왼쪽에 길게 화면을 표시하고, 그리고 하단 모든 영역에 비디오 영역을 표시하는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에도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하이 DPI를 지원할 뿐 아니라 카탈로그, 즉 패키지 다운로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병렬로 다운로드되어 설치가 더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면, 델파이 LSP를 이용해 코드 자동 완성과 같은 코드 인사이트 기능을 다른 편집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엠바카데로는 VS 코드와 같은 편집기에 델파이 코드 완성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엠바카데로는 사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마켓플레이스에 공식 엠바카데로 플러그인을 등록했으며,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해 VS 코드 내에서도 델파이 소스 코드 자동 완성하며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과 델파이 언어에 대해 살펴봅니다. C++은 이번 릴리즈에서 품질 및 델파이와의 호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몇 번의 릴리즈와 같이 윈도우 예외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32비트, 64비트를 대상으로 정말 복잡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과했으며, 테스트하기 매우 복잡한 라이브러리와 사용자 모듈 및 일부 비정상적인 동작이 지금은 매우 잘 동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CMake 지원을 개선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수정과 개선을 지원합니다. 특히 런타임 라이브러리, 일명 RTTI 지원이 좀 약했는데 이번에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C++ 컴파일러는 RTTI를 사용해 컴포넌트 또는 T를 상속한 클래스, 오브젝트 등 델파이 스타일의 RTT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유용하다는 것뿐 아니라 IDE에서 이벤트 핸들러 생성 및 연결 등의 델파이 RTTI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클랭을 사용한 C++ 컴포넌트도 IDE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델파이와 C++의 호환성이 개선되어 델파이 스트링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링 뷰가 추가되었고, 델파이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메소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C++ 문자열과 델파이 스타일 문자열을 사용해 수동 변환해 주었는데요. 이제 두 문자열 간에 손쉽게 직접 할당해 변환할 수 있습니다. 델파이 11에서는 소소한 언어들의 향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너리 리터럴을 사용해 이집 문자열을 바로 0과 1을 사용해 정의할 수 있고,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언더라인 구분자를 허용합니다.
화면과 같이 100만을 입력 시 숫자 사이의 구분자를 포함해 훨씬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AVX 관련 인라인 어셈블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컴파일러 성능 최적화와 관련된 개선들이 이미 10.4.2와 패치에서 제공되었고 그 개선들이 11에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델파이 11의 가장 큰 특징은 macOS 64비트 ARM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애플 실리콘 M1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컴파일러뿐 아니라 툴 체인과 서명 지원을 포함하며 IDE 상에서 유니버셜 바이너리를 선택해 인텔 64비트와 ARM 64비트 패키지를 단일 어플리케이션 내 바이너리로 배포하는 패키지를 생성하고 macOS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AD 스튜디오 11 라이브러리 품질 및 개선에 대해 살펴봅니다. VCL 현대화 작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소소한 기능 개선과 핵심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윈도우 XP와 같은 레거시 윈도우의 잔재를 제거하고 델파이 VCL 컨트롤들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컨트롤에 매핑하기 위해 새 윈도우 메시지와 새로운 API를 포함하도록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새 리치 에디트 개선은 최신 플랫폼 컨트롤을 이용해 URL 감지, 투명도 반영, 맞춤법 검사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리치 에디트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서는 RAD 스튜디오 11에서 프로젝트를 열고 T 리치 에디트의 각 속성을 설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개선 중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리뷰 컴포넌트의 체크박스 표시입니다. 또한 소소한 개선 중에서는 WIC 이미지의 멀티 프레임 지원과 기본 폼의 크기가 좀 더 커졌으며 기본 글꼴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슬라이드의 나열하기 너무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VCL 품질에서는 원격 데스크탑에서 일부 깜빡임과 같은 이슈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인식하는 레이블 에디트 컴포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통해서 리치 에디트 컨트롤 살펴보겠습니다. 리치 에디터 데모는 기본 샘플 중에서 리치 에디터 데모 샘플이 있습니다. 해당 샘플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치 에디터 먼저 컴포넌트 속성을 살펴볼까요? 새롭게 추가된 속성들은 쭉 내려보면은 enable urls를 true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스펠 체킹 또 true를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를 통해서 투명도를 설정했습니다. 자, 데모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건 투명도입니다. 자, 리치 에디트에 트랜스페어런트 리치 에디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제하게 되면은 흰 배경에 리치 에디트가 표시가 됩니다. 자, 대신에 이 트랜스페어런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리치 에디터의 부모 컨트롤의 배경 색깔이 이 리치 에디터의 배경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관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URL 데모입니다. 자, https dev.co.kr을 입력을 하면은 입력하는 동시에 URL이 감지가 되고 URL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커서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툴팁이 표시가 되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다이얼로그와 예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내용들은 직접 구현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에디터의 이벤트에 리치 에디터 이벤트를 보면은 온 링크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해당 이벤트를 보면은 자, 왼쪽 버튼과 메시지 박스에서 yes를 눌렀을 경우에 자, shell execute를 통해서 해당 URL을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코드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리치 에디트는 OS의 그 플랫폼 컨트롤의 기능을 매핑해서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이어몽키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에 파이어몽키 라이브러리에서 집중한 영역은 맥 OS와 윈도우 데스크탑 플랫폼 서비스를 별도의 유닛으로 리팩토링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이 각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한 것인데, 모바일은 이미 플랫폼 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데스크탑은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윈도우의 하이 DPI 지원과 같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유닛으로 분리가 되었고, 파이어몽키 윈도우 플랫폼의 경우 픽셀에서 장치 단위로 변환되어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더 많은 픽셀을 표현해 더 높은 품질의 U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안드로이드 API 30 레벨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안드로이드 10 인앱 결제, 플레이 스토어 등의 요구사항이므로 필수 업데이트 대상입니다. 또한 다중 클래시스.dex 파일을 통해 기존 패키지의 자바 코드가 추가가 필요한 경우 종속성이 사라져서 아주 간편하게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어몽키의 엣지 기반 T 웹브라우저입니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곧 사라지고 프리미엄 기반 엣지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엣지의 웹뷰 2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리유니온의 기능 중 하나로 이전 릴리즈에서 VCL 웹브라우저에는 이미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 릴리즈에서는 파이어몽키의 T 웹브라우저의 엣지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T 웹브라우저의 문제는 화면과 같이 기존의 일부 웹사이트가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엣지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비교 화면을 보시면 당연히 엣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이 데모에는 내비게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데브기어 co.kr 저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살펴보면은 윈도우즈 엔진이라는 속성이 이 T 웹브라우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자, 논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표시하지 않겠다. iOnly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웹브라우저를 렌더링 하겠다. 그리고 엣지 올리는 엣지, 크로미엄 기반의 엣지로 렌더링 하겠다. 자, 엣지 if available 같은 경우에는 엣지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엣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iOnly로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 데브기어 홈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자, 일부 글자들이 이렇게 조금 깨지게 표시가 되고, 이런 메뉴들도 제가 이 웹페이지와 의도 상관없이 조금 배치가 이상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글꼴 및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도 원활히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엣지 기반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로드할 때 표시되는 것까지 잘 표시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화면이 작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기능, 그리고 이런 스타일리스트 글꼴 이런 것 같이 화면들이 좀 좁기는 하지만 원활히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CL과 파이어몽키에서 모두 사용되는 런타임 라이브러리와 데이터 라이브러리 개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Tzip 파일 클래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압축하거나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이 클래스는 64비트 zip 파일 지원을 포함되었고, 개별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과 다양한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구족에서는 특히 64비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큰 스트림을 다룰 때 눈에 띄는데요. 규모가 큰 스트림에 대한 리스트 작업, 그리고 딕셔너리에서는 해시 처리와 처리 용량 등이 개선되어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T 데이트 타임, T 커런시, UTLC, now
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레코드 헬퍼가 추가되어 개발이 편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핵심 클래스 T no ref count 오브젝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터페이스의 그 기본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카운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 레퍼런스 카운트를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향속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 포인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를 스트림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LE의 품질, 대다수 플랫폼에서 개선되었고, 성능 최적화와 RTTI 개선, 특히 개방형 배열 지원 등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러럴 라이브러리, 스레드 풀 통계가 추가되었고, 파이어닥에서는 포스트그레, 오라클, 파이어버드 데이터베이스 전용 기능들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HTTP, REST,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티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웹 기술 쪽에서는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 윈도우에서 HTTP2 지원하게 되었고, 새 속성으로는 HTTP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버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REST 리퀘스트의 커스텀 컨텐트 타입, 그래서 요청할 때 컨텐트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퍼블릭 키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데이터 스냅에서는 메소드에 매핑할 수 있도록 URI를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RL 베이스 64 인코딩하는 베이스 64 URL 인코딩 함수가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RAD 서버에서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 즉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컴포넌트입니다. REST 리퀘스트 데이터셋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RAD 서버로 업로드할 때 보통 데이터셋 데이터를 JSON으로 기존에는 직접 JSON 데이터를 생성을 했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기존에는 응답받은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 컴포넌트를 통해서 응답받은 JSON을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컴포넌트는 지원됐지만, RAD 스튜디오 11 버전에서는 요청할 때 데이터셋 내용을 JSON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었고, 뒤에 데모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RAD 서버 라이트 에디션이 추가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인터베이스 서버 에디션을 이용해서 그 RAD 서버가 구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IB 토고, 인베디드 DB죠. 인베디드 DB를 통해서 RAD 서버를 구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베이스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 없어서 배포가 간편해졌고, 그리고 배포 또한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IB 토고 특성상 처리량에는 제한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품질 향상 개요. 자, 다양한 고객들이 레포팅한 퀄리티 포털 이슈들이 있습니다. 새 기능에 관련돼서는 100여 개 이상, 그리고 버그들도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600여 개 이상이 되었고요. 요것들은 이제 해소된 것들이고, 전체 퀄리티 포털의 이슈는 새 기능 150개, 버그 920개 해소된 이슈 합계입니다. 이 중에서 아주 많은 이슈들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RAD11 핵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ID 개선에 주력을 했습니다. ID의 하이 DPI와 하이 DPI가 적용된 폼 디자이너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에서는 VCL 스타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FMX 디자이너도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앞에 데모에서 보셨던 것 같이 유닛의 폼 디자인과 코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 품질 향상 및 C++ 코드 포매터를 지원을 하고, 새로운 웰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취향에 맞게 웰컴 정보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SP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이제 델파이 코드 자동 완성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 프로그램이 최소한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실행할 시점에 이제 필요한 플랫폼 등의 파일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C++ 품질, 특히 RTTI를 이용해서 델파이와 같이 C++도 델파이 스타일의 RTTI를 지원하게 되어서 IDE에서도 그 C 클랭으로 개발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예외 처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델파이에서는 무엇보다 맥OS 64비트 ARM 컴파일러의 툴체인이 추가가 되어서 애플 실리콘 M1 하드웨어에서도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소한 델파이 언어 개선이 총 집합되었고, 자, 델파이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는 TG 파일, 64비트 데이터 구조 및 블루투스 LE 등의 다양한 RTL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 VCL 현대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리치 에디터와 트리뷰 등에서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파이어몽키 하이 DPI 및 데스크탑 통합이 강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웹뷰 툴을 이용한 엣지 브라우저 컴포넌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API 30 지원과 관련된 작업이 필수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될 요소에서 추가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된 플랫폼 지원입니다. 델파이 영역이고요. 그 윈도우의 리눅스 서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죠. WSL2입니다. 여기에서 리눅스 타겟을 대상으로 윈도우 내에 리눅스 서브 시스템에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